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회전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살상한 주제거리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가군동량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군동량의 크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입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군동량을 입자계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충격량과 가군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면서 저기를 알아보고 이해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번 요 화면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쭉 이해를 해나가다가 앞에 있는 데를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가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봐요.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이때도 똑같이 뉴턴의 F=ma라고 하는 식을 일반식으로 선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거였었죠? 바로 여기에는 요 식인 거예요. 이게 왜 뉴턴의 이 법칙보다 더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인 거냐면 더 일반적인 식인 거냐면 이유 자체 혹시 생각나요? 이래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F=ma라고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질량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때는 변하지가 않는 질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기에는 여기 P라고 하는 자체가 선운동량이 여기가 mv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에 대해서 질량도 변할 수가 있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도 변할 수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부여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한번 해보고 자, 이제부터 여기를 이해해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를 가지고 풀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는 것도 지금 겸사겸사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질량이 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로켓 같은 경우겠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로켓 같은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요식을 이용을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다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트럭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트럭 뒤에 진칸에 만약에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그 트럭이 쭉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그 트럭에 거기 뒤쪽에 조그만 틈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래 자체가 점점 밖으로 빠지겠죠. 바로 이때도 트럭하고 그 모래라고 하는 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도 질량 자체가 변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일반화를 시키면은 더 많은 운동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룰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선운동량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운동량과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논리 전개를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이해를 하고 이제 가운동량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실험 모델이에요. 실험 모델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면 X축과 Y축, Z축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를 할 거냐면 질량 M인 입자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M인 입자는 요 입자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 될 테고 여기 0점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이 될 테고 거리는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때 R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운동량 P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조건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제 실험 모델 자체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방향을 하나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가운동량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도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결과적으로 이 식을 보면서 한번 추측들을 해봐요. 이게 결과예요.
그랬을 때 가운동량 방향을 한번 결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R 크로스 P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손으로 이렇게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체까지 R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운동량의 방향을 가리켜요. 운동량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Z축 방향이 각운동량 방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의 결과하고 R 크로스 P라는 결과하고 방향까지 먼저 고려를 해보고, 자 여기를 이제 윤리전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향을 고려하는 거 보니까 각운동량은 틀림없이 벡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 생각도 먼저 해놔요. 여기가 외적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손운동량의 결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량을 받으면은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는 틀림없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힘을 우리가 회전 운동할 때의 힘, 토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토크로 바꿔주려고 한다면은 토크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어요? 토크의 정의는 팔의 힘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쉬워요. 팔이라고 하는 자체는 R이에요. 그리고 힘은 F니까 R 크로스 F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R을 곱해주게 되면은 곱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단순하게 곱하는 게 아니라 외적의 형태로 곱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R 크로스 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만큼 부분이 토크 타우가 되는 거예요. R자 토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R을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식 자체가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등호를 중심으로 같은 양을 이렇게 곱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텀에도 R 크로스를 이렇게 곱아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만큼은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의 정의인 거니까, 돌림힘의 정의인 거니까 여기를 토크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면 여기는 토크의 정의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만큼 부분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더 항을 플러스 이후의 항 이만큼을 추가를 해줬어요. 이게 성립을 할까요? 등호를 중심으로 지금 보면은 이만큼 항을 더 추가를 해줬는데 이 식 자체가 성립을 할까요? 아니면 성립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 식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질문 이해했죠? 제 질문은 등호를 중심으로 위에는 그대로 토크의 정의니까 썼고 여기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만큼을 더 더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식 자체가 이쪽에다 이만큼을 더해줬으면 토크에다가도 이만큼 항을 더 더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만큼을 더 더해줘도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봐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기는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을 처음에 배울 때 배웠던 여기는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로스 P가 있어요. 대신 P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선운동량인 거예요. 그러면 선운동량은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V가 되는 거고, 이걸 이만큼 올려서 쓸게요. 이쪽은 여기는 속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도 V인 거예요. 대신 속도는 지금 어떤 꼴로 만나고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나고 있죠?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같으면 0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울 때, 거기서 외적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방향이 같게 되면은 그때 0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만큼만 여기도 속도, 여기는 MV에 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나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만큼 값은 실제는 0인 거예요.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논리전개만 해봐요.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게 0이에요, 값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쉬워요.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왜냐면
알짜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그대로 썼을 거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은 실제는 여기는 크로스하고 미분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체를 미분해 준 값인 거예요. 지금 R 벡터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P라고 하는 운동량 자체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더했어요. 그 뒤에는 그대로 뒀던 R 벡터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P라고 하는 운동량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바로 여기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식 자체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여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본 거냐면은 바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R 플러스 P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각 운동량 L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돌리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부터 잠깐만 선운동량 했을 때하고 같은 구도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운동량에서 전개시켰던 방법을 지금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때는 이랬어요. F 이퀄 MA라고 하는 식에서, 그렇죠? A라고 하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등호를 이렇게 쓰고 질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dt분의 d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호를 이렇게 쓰고 아래쪽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변화율이 있는데 d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m이 건너갔기 때문에 mv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항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위쪽에 있는 분자텀 MV라고 하는 자체를 운동량 P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운동량 P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래서 MV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였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질량은 스칼라일 테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운동량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운동량으로 기호를 바꿔 쓰게 되면은 힘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식을 쓴 게 요 식이었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각 운동량 L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운동량, 각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운동량을 이용한 알짜 토크의 또 다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선운동량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확대시킨 거였었잖아요. 여기는 각 운동량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확대시킨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각 운동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선운동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형태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걸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만큼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를 이해를 하는 게 다예요. 이게 전체 다예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 의미만 붙이면 되겠죠? 이쪽은 식 자체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이라고 해서 이게 각 운동량의 기호예요. L이 각 운동량의 기호인 거고,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틀림없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벡터고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벡터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운동량은 벡터량인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초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단위가 나오는지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빼내보세요. 이 단위가 나오는지. 단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죠?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SI 단위로 쓰면은 미터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P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이니까 MV니까 M은 질량일 테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리고 V는 속도니까 미터 퍼 초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터가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터 제곱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쪽 MV 할 때 M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킬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시간으로 나눠준 텀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단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위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두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쉬워요.
왜냐면 정의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논리정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각 운동량의 크기를 논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기 그러면은 금방 생각이 나겠죠? 뭐냐면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A 크로스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꼴일 거잖아요. 바로 그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크기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여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P라고 하는 자체, 이만큼 자체가 원래는 선운동량값 MV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MV를 먼저 넣어준 거예요. P 이퀄 MV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A의 크기, R일 테고 MV의 크기, MV일 테고 물론 여기는 벡터량을 지금 크기로 쓴 거예요. 그리고 A, B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지금 여기는 파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파이로 이렇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 세타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쓴 이유는 뭐냐면 단지 여기 기호 자체를 여기를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 위치 벡터,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위치 벡터, 그게 R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운동량 P, 그러면 운동량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파이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도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시켜보면은 이만큼 자체가 각도 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벡터 R하고 운동량 P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파이라고 나서 이제 파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기호가 뭐 세타로 썼으면 여기를 세타로 했으면 세타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가공능량을 벡터로 쓰면 되는 거고 뒤쪽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이만큼 크기가 있고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크기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띈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RMV 그리고 sin 파이꼴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R이라고 하는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위치 이만큼 R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공동량 방향 자체가 서로 수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sin 90도가 되겠죠? sin 90도는 값이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놓고 90도면 여기를 빼고 이렇게 RMV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자체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문제 실험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표기법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위치 벡터를 R이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이쪽에 가해지는 운동량의 방향이 이쪽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할 때 프로젝션을 시켜서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겠다 그 소리인 거예요. 이쪽에 sin 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림자 벡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만약에 여기를 사인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틀림없이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V 값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각도가 여기가 파이니까 이만큼이 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속도 입장을 쓰게 된다면 V에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V에 사인 파이로 이렇게 썼고 이게 운동량과 직각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다 운동량의 직각 방향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십자체에서 이쪽에 속도의 방향인 거고 질량이 있었으니까 V가 되는 거니까 운동량은 U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앞에 R이 남았었으니까 R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P 이퀄 MV니까 그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렇죠? 속도에 대한 방향,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쪽도 벡터를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위치 벡터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빛을 옆에서 이렇게 비쳤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각도가 여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이쪽이 파인 거죠. 그리고 이쪽이 R 벡터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R의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R의 사인 파이.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R의 수직인
그림자 벡터인 거죠.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P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은 MV니까 다시 여기를 아래 그림자 정사형당 벡터에다가 MV로 곱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표기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식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과 그리고 각운동량의 정의 그리고 각운동량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꼴로 여기가 AB의 사인 세타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사형을 시켜서 그때 조건에 맞게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기억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억하려고 하지를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해를 하고 실험 모델을 거기에 있는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하고 기본 법칙을 그 현상에 맞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고 그게 공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를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봐요. 단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입자계의 각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자가 여러 개가 있대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중첩의 원리가 투명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운동량을 구할 때 여기 토탈 전체예요. 전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입자가 만약에 M1, M2, M3가 쭉 분포를 하고 있다면 그 입자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마 전체 각운동량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RS는 어떻게 쓴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유도했다 이 식을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DT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DT를 넘겼어요. 그리고 적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DT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여기 타우는 알자 토크니까 알자 토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입자가 엄청나게 많다면 여기는 전체 알자 토크가 될 테고 그럼 여기까지 해봤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DL만 남아있고 이 각운동량도 엄청나게 많으면은 여기가 전체 각운동량이 될 테니까 전체 각운동량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을 우리가 각 충격량 그리고 각 운동량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각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초기에 간단한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방향 자체가 지금 손가락을 R 방향으로 잡고 운동량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구겨요. 그러면은 가리키는 방향이 이게 각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R 방향을 여기 검지로 잡고 그리고 P 방향을 중지로 잡고 그러면은 엄지가 가리키는 게 이게 각운동량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갔을 때 방향을 꼭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체 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속도가 들어가 있고 속도가 들어가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가 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 같기 때문에 0이다 라고 해서 이만큼 추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미분 형태를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각운동량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각운동량은 여기가 벡터 프로덕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량인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유도해봤듯이 킬로그램 메타 스퀘어에 초과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각운동량을 가지고 회전운동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각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가 토크, 알자 토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를 우리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넘어와서 이제 각운동량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여기는 A 크로스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MV이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정사형을 시켜서 한 번은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은 여기 보면은 벡터는 속도하고 여기는 거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사형을 시켜서 표기법을 이렇게 써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고정된 회전축 그리고 각운동량 보전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얼른 한번 훑어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